돈의 고령화, 이에 따라서 시니어 비즈니스 대응 방안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소위 돈의 고령화라는 단어에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주머니에 가진 그 돈이 일본 전체 2016년 기준으로 3분의 2나 차지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고객들이 갖는 자산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그 트렌드를 찾아갈 것으로 보는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데 그 치매 환자가 보유한 돈의 비중,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돈의 고령화가 2030년에는 약 10% 정도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고려대에서 만든 그 센터에서 만든 책을 보면요. 그 안에 아주 짤막하게 일본 고령 사회에서 금융 서비스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일본 금융청의 2018년 7월 자료인데 먼저 가계금융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2035년에는 유가증권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연령일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나니까 유가증권의 15% 정도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돈의 고령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작년에 상속에 대한 분쟁 건수가 이혼의 분쟁 건수를 증가한 부분입니다. 즉 상속에 대한 분쟁 건수가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돈이라도 좀 있어야 상속하는 거 아니야? 분쟁도 그래야 생기는 거야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그 금액을 보면요. 실제로 1,000만 원 이하도 약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1억 미만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것은 비단 금액이 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그러고 돌아가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돈의 고령화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변화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이제 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라든지 NH농협은행이라든지 주요 은행에서 신탁 부서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막 시작하는 그 관심이 증대되는 그런 시점이고 아주 부유한 그러한 일부 계층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방향성을 띠지만 조만간 우리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은행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품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지 제한 신탁, 두 번째는 유언 대용 신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편의 부가 서비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신탁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이 증권사인데 여기서는 상속이라든지 자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지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청년 후견 제도, 즉 그 나이가 들었을 때 후견인을 두는 뭐 치매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돌볼 수 없는 그런 청년 후견 제도를 놨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친족 후견으로 놨을 때 그분들이 혹시라도 자금을 횡령하거나 또 이러한 절차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탁 상품으로 설계할 때부터 고령자의 자금의 인척이나 지정 변호사의 동의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령자 본인이나 가족의 일원을 수익자 돈을 받는 뭐 연금 형태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탁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자금을 신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년에 생활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고 사망 시에는 장기 비용 그리고 정기적인 자금 분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미즈호 신탁은행의 경우에는 선택형 안심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 생활자금 등을 정기에 그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두고요 정액으로 그 다음에 사기 방지나 치매 대응을 위해서 본인이라도 간단히 해약할 수 없게 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조합해서 놓고 있고요.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에서는 미래의 지금이라는 상품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료 노인홈, 즉 우리나라로 치면 실버타운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입주할 때의 보증금 또는 1회 10만 원 이상의 의료비일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미리 한도를 정해놓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저희도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그 건강한 상태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증후가 보였을 때 또는 예비군 그리고 중증일 때 이렇게 그 라이프 스타일 특히 아파가는 스타일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를 건강 증진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치료 지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플랫폼으로 케어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병원을 동행하는 고객부터 그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웰다잉까지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그 출구 부분은 아무래도 유언과 상속 신탁 이런 것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의 삶의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도 미리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경우에는요, 부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치매를 상담한다거나 또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와준다거나 가족 신탁을 전문 상담하는 이런 서비스들, 즉 삶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들을 서비스로 하는 치매 사후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 5가지 결정이라고요.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운영하는 유튜버인데요. 저도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그 웰다잉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는 상속의 그 유언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연명 의료의 문제 건강과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검증된 변호사 분들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늘리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정보를 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의 속도라는 것을 시니어가 놓치면 안 됩니다. 즉,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코로나19 이전에 세상에 풀린 돈과 그 이후에 풀린 돈이 약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찍어낸 것이요. 그렇다면 돈은 그렇게 찍어냈는데 현물 자산인 것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따라가는 돈의 속도에 따라가다 보니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나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은행에 정기예금을 뒀을 때 1% 예금을 두고 나는 돈의 가치를 지켰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도의 격차 때문에 시니어들은 그 노후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고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연금 수령자인 경우에 그 연금액이 돈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즉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적어지면서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굉장히 삶이 곤란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삶을 자신의 결정권, 삶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 남게 됩니다. 아주 작게는 뭐 장례식 치르는 문제부터 해서 작은 돈 1,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싸우고 헤어지는 부분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사이에 돈의 고령화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더욱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당신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즉 치매에 걸렸다거나 또는 당신이 결정하더라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누구도 남지 않는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트렌드가 이혼 건수보다 상속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이나 비즈니스나 실버 쪽, 또 요양이나 아니면 케어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앞으로 그 돈의 고령화에 따라서 신탁 문제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 즉 노후에 본인이 결정을 못하게 될 때, 자기가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이 통제권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특히 이것을 위해서는 법률적으로나 금융이나 의료에서 시스템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폭발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굉장히 한 23년 차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생각이 나는 것이 펫 비즈니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게 굉장히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런 행동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너무 이제 당연한 운동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운동이라는 것, 걷는 것, 사람들이
걷는데 운동화를 잘 신고 다닐 수 있겠구나. 시니어들이 편하게. 이런 것들도 아주 소소한 트렌드인데요.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분명한 비즈니스 현실로 보이는 것은 바로 신탁입니다. 즉 돈의 고령화에 따라서 당신의 삶의 마무리의 재산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그 남기고 간 사람의 재산을 공공이나 민간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 무엇보다 본인의 당사자가 그것을 웰다잉 관점에서 자기 결정권 관점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구체화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논점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